말씀드린 세션 1과 세션 2로 나뉘어지는데요. 세션별 각 3편의 논문을 발표하겠습니다. 논문 발표가 끝나면 전남교육정책연구소 김이수 박사님과 박현규 박사님이 각각 세션 1, 세션 2의 사회를 맡아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잠재 성장 모형을 이용한 중학생의 자아 개념이 창의성과 학습 동기에 미치는 영향 공단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부경대학교 최동규 교수님이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다리는 게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들어서 이 기회를 주신 관계자분께 감사드립니다. 자, 제게 주어진 시간이 10분인데요. 지금 57분입니다. 10분 안에 어떻게 이걸 다 말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쪽에 우리 임사님 앞쪽에 목적과 필요성, 모형 정도하고 중간에 좀 스킵하고 이쪽으로 좀 넘어가고 이쪽에 논의가 결론은 한 10분 되고요.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자, 이 연구를 왜 했을까? 먼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중2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갱년기와 같은 대단한 문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한 자료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자료고요. 우리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잠재 성장 모형을 가지고 모형을 여러 개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거는 자료집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우선 연구의 필요성 잠깐 보겠습니다. 현재 제가 연구한 게 중학생이고 자아개념이고요. 창의성 학습 동기인데 이 자아개념이라는 게 내가 누구냐 하는 건데 중학생들은 청소년기 중에서 어린이 초등 지나서 이제 청소년기에 본격적인 어떤 도입이죠.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과정을 거치고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이 현재 전남 자료가 1차, 2차, 3차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데서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창의성 학습 동기가 있는데요. 우리 그 교육 과정이나 또 최근에 각종 보도를 통해서 보면 인성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좀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병행을 선정하게 됐고요. 정말 자아정체성이라고 하는 자아개념이 자아정체성인데 실제로 중고등학교 시기에 자아정체성을 확립해야 되는 그 중요한 발달 과업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창의성하고 학습 동기하고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자, 연구 문제는 잠재 성장 모형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부 결과 쪽으로 가는데 쭉 하면 결정 시 활용된 자, 여기 있습니다. 모형. 자, 왼쪽 위에 있는 게 무조건적인 모형이라서 이 세 개의 변인을 전부 저 과정을 다 돌려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건을 다 만족하는지 다 해서 한 개씩만 갖다 붙였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모형, 그림상은 조건 모형이고 그림 4는 다른 잠재 성장 모형인데 그가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 방정식을 사용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기술 통계부터 이 부분은 통계를 돌리면서 모형이 하나하나 이렇게 할 때 모든 조건들을 다 맞추어서 결과를 산출했습니다. 자, 여기 잠깐만요. 제가 중2병 말씀드렸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아 개념을 보면 중학교 2학년 때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떨어지죠. 만만하게 그죠. 전체적으로 보면 창의성은 약간 반등하는 느낌이 있지만 학습 동기는 계속 떨어집니다. 이런 학생에게 아이에게 공부해라 잘 안 바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예, 뭐 예측 효과까지 다량 5형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있는 수치들은 저 모형이 제대로 된 건지 그걸 다 정리를 했고요. 결과 보겠습니다. 자, 여기 유효한 게 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조그만 유효가 있습니다. 결과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 요약 보여주십시오. 자, 결론입니다. 자학개념 창의성 학습 동기 평균 통계, 평균 수준인데 학습 동기가 중간보다 낮았다는 거죠. 5년 정도에서 학습 동기가 낮았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 개별적으로 상관이 있었다는 얘기고 중단적으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이런 관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자아개념과 창의성은 표처럼 좀 미미한 감소, 전과형이고 학습 동기는 계속 떨어지는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자, 예측 효과에서 성별이 초기값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각 병인의 개인차가 존재를 했고 학습 동기만 개인차와 집단별 차이가 존재했다. 또 조건 모형에서 보면 성별과 작은 학교와 혁신 학교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봤거든요. 자, 그 다음에 구조 모형에서 유효했던 거는 4가지 정도였습니다. 그 얘기고요. 그래서 창의성의 자아개념 초기치와 변화율, 창의성 초기에서 학습 동기 초기, 창의성 변화율에서 학습 동기 변화율에 효과가 영향 효과가 있었다. 매개 효과는 잠깐만요. 매개 효과는 창의성 초기치가 자아개념과 학습 동기 초기치 사이에서 매개하는 효과가 있었고요. 창의성 변화율이 자아개념 초기치와 학습 동기 변화율 사이에서 효과가 있었고요. 자아개념 변화율과 학습 동기 변화율 사이에서도 있었다. 자, 이제 결론을 보겠습니다. 아노림의 결론. 네, 넘겨주십시오. 자, 자아개념 창의성 학습 동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완만하게 감소하는 그리고 개인차는 존재했고요. 자, 특히 자아개념과 창의성은 성별에 따른 초기 집단별 차이가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차이가 없어지는 걸로 예측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중학교인데 들어와서는 차이가 개별적으로 있었지만 그 학교 생활하면서 없어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학습 동기는 성별의 집단의 차이는 계속 존재하는 걸로 이렇게 예측이 되었고요. 그래서 중학생한테 공부해라 그럴 때 어떻게 공부하게끔 만드는 건지 우리가 좀 고민해보면 중립이 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아개념 창의성 학습 동기는 유의미한 매개의 경우에서 초기치와 변화율에서 직접적인 인과 효과만 존재를 해당하고요. 그 다음 자아개념과 학습 동기 사이에서 창의성 매개 효과는 존재했다. 종합하면 학습 동기는 자아개념과 창의성과 상관이 없고 큰 영향을 받는데 그 변화 현상이 완만하게 감소하는 배제를 보였다. 그래서 학습 동기가 계속 떨어지게 되면 결국 중도 포기하든지 뭐 숙려제가 있다고 하지만 숙려제를 거친 학생들의 뭐 70 몇 프로가 다 자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정책적 제언을 제가 드립니다. 자아개념이나 인성적인 부분을 계속 보면 지금까지 정부 시책에 대해서 한다고 계속 해오긴 했는데 점검을 좀 제대로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관련 부처의 정서적 특성을 강화한 인성교육에 대한 주기적인 진단,
인성교육에 대한 수정 점검해보고 이게 아니면 좀까지 좀 수정해서 강화를 모색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단위 학교별이라도 괜찮습니다. 인성교육에 대한 지금의 매너리즘 같은 그런 부분은 좀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고, 단위 학교별이라도 괜찮은데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과 2022 교육개정과정이 시행되고 있는 지금의 각 교사가 교과 재구성을 다 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은 과목을 선택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한 사람이 한 교과, 한 사람 한 교과, 또 한 학교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수업, 그 과목 하나 수업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오분이 못본 이런 거를 좀 이렇게 그 수업 설계할 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이런 거를 좀 특색 사업으로 추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사실 교사들이 생활지도나 이런 인성지도까지 아시는 것처럼 입시교육에 치중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치중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인성교육의 역량에 대한 강화, 이런 부분, 수업 재구성 시에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학교 차원이라도 시행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학교와 교육청이나 교육부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원장하고 그렇게 시행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교육과정이 바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교사부터 이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존에 해왔던 그대로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학교 문화혁신 차원에서 그런 사업 차원에서 강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봉초등학교 강대중 선생님이 성장 환합 모형을 활용한 초등학생은 수학 학업 성취도 변화 유형화 및 영향 요인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좀 전에 전라남도 교육감님이신 김대중 교육감님, 저는 이름이 같습니다. 성만 강대중입니다. 그런 덕도 있고 또 제가 목포에서 초중고를 나와서 이제 강주 조봉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발표할 부분에 있어서는 성장 혼합 모형을 활용한 초등학생의 수학 학업성 지도 변화 유형화 및 영향 요인 분석인데요. 이 연구의 필요성이 목적 부분으로 가면 학업성 지도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또 국가에서도 그 책무성을 다하기 위해서 중요한 자료를 쓰는데 특히 초등학교에서의 학습 결손은 중고등학교로 이어지는 아주 직결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의 학업성 지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수학 학업성 지도가 중요한 이유는 국가에서도 교육부에서 미래 지능 정보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이 수학과 과학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저도 학교 현장에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근무하면서 보면 학생들이 1학년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수학에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좀 학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자신감이 결여돼서 학습 의욕이 떨어지는데 또 그런 과정 속에서 학생들에게 작은 소풍의 경험을 이렇게 학생들이 하게 된다면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는 교과가 수학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국가수준 학업성 지도에서도 꾸준하게 그 추이를 양상이라든지 이런 걸 관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 학업성취 수준에서 피사 팀스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팀스 같은 경우가 각국의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단 연구에 대해서는 앞부분에서 김재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전남 초등학교의 수학학업 성취도 변화 양상은 어떠한 잠재 집단으로 유형화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잠재 집단 분류에 미치는 요인을 무엇인가? 그리고 발전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는 2013년부터 초등학교 대상은 이제 제외가 됐는데 그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도 이렇게 전국 비율하고 전남 비율을 보니까 우수 비율이라든지 기초 비들 비율이 조금씩 전국 비율하고 좀 상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팀스에서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수월하고 기초 이하 이런 비율이 근데 특이점은 기초 이하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학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중에서 성별, 학업 자아개념, 자기관리, 수업태도, 단위교사와 관계, 부모와 상호작용, 부모의 학업 지원이 있는데 여기서 성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교사라든지 또 학교 그리고 교육 관계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과정 변수입니다. 어떤 고정 변수가 아니고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변수 등을 투여를 했습니다. 자료는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전남교육종단연구의 4학년부터 5학년, 6학년을 거친 1632명의 자료를 분석을 하였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이렇게 제공한 자료는 수직 척도화에 대해서 연도별로 비교가 가능한 성취도였습니다. 그리고 차수 연도별로 보니까 좀 수학 학업 성취도라는 개념이 이제 수학의 지식이라든지 기능을 측정하는 건데 연도별로 좀 차이점을 보시면 2019년도에 좀 수학 영상 부분으로 집중적으로 좀 몰려있는 부분이 조금은 특이했는데 그런 부분은 추후 연구할 때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측정 도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별, 학업 자아 개념, 자기관리, 수업태도, 담임교사와 관계, 부모와 상호작용, 부모의 학업 지원. 그래서 이러한 자료 등은 한국교육중단연구의 추계하기 또는 수정한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료 분석은 성장 혼합 모형을 사용했습니다. 이 부분은 수학 학업 성취도 변화에 잠재 집단이 어떻게 되고 그 집단에 영향이 있는 요인은 무엇인지 검증하는 절차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다음에 연구 모형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의 절편이라든지 기울기 변화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연구 결과 부분입니다. 기술 통계 3강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장 혼합 적합도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각들이 충분히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잠재 집단으로 이제 분류를 할 계획인데요. 2집단, 3집단, 4집단, 5집단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서 있었는데 여러 가지 정보 지수라든지 모형 비교 검증, 분류의 질 등을 분석한 결과 그림으로 보면 4집단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2018년, 2019년, 20년까지 전남 초등학교 학생들의 수학 성취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이제 향상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더 T의 표를 좀 더 보시겠지만은 고려해야 될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상수준에 해당되는 학생들과 중상, 중하, 하수준 학생들의 초기 치료 역시 변화가 이렇게 서로 다르지만 변화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차이가 일어납니다. 즉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학생들의 잘한 학생들은 더 이 갭이 그다음에 못하는 낮은 학생들과 그 갭이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 갭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출발선 평등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체계에서 국가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려해야 될 대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 학업 성취도 잠재 집단에 끼치는 영향 요인을 살펴봤는데요. 초록색으로 된 부분을 살펴보면 상수준 학생들하고 하수준 학생들의 보면은 성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상수준 학생들이 더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 중에서 저기 5번에 보면은 단일 교사와 관계만 제외하고요. 이 부분은 뒤에 결론 부분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학 학업 성취도 집단은 4개의 집단으로 분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초기과과 변화에 의해서는 정적으로 유의함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수준과 상수준의 집단의 변화율 차이가 굉장히 컸다라는 점. 그리고 변화율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보면은 학업 자아 개념, 자기관리, 수업 태도 등이 영향 요인이었습니다. 즉 이 말은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기 전, 그러니까 수업 시작 전과 수업 중, 그 다음에 수업 후의 과제 수행 등을 담임 교사가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성취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담임 교사와 관계가 조금 이제 다른 편서와 달리 낮은 진단의 학생들에게 더 영향을 끼쳤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 동아리하고 있는 선생님들께 여쭤봤더니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여쭤봤더니 아마 수학 교과 같은 경우는 선행학습으로 인해서 내가 굳이 담임 교사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지 않더라도 수학을 하는 학생들은 이게 자신의 성적을 유지할 수 있고 그 다음 또 성적이 낮다고 해도 그 낮은 학생들은 또 담임교사가 굳이 수학 때문에 낮을 필요는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학교육을 전공하시는 분들께서 조금 더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의 학업 지원은 상수준의 학생들이 부모하고 대화를 많이 할수록 더 상수준에 속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대화를 하라고 하면 부모님들께서 잘못 생각하시는 게 너 이거 해라 이거 했니 이제 이런 걸 대화로 생각하는데 대화라는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경청을 하는 거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을 이제 내리면 4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학년이 올라갈수록 잠재 집단 간의 격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아마 대전한 과제라고 해서 1-59에 보니까 성장 단계별 평가 시스템과 학습 맞춤형 학습 이력 관리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조금 더 정교화해서 그 차이가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그 갭을 줄일까 그런 부분에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지원입니다. 굉장히 기초학력 부진의 원인은 다양하지만은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지역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에게 학습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긍정적인 학습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정책 등을 개발해서 현장에 적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실습 때라든지 교대에 다니면 보면 우리가 뭐 질문할 때는 손을 들고 뭐 반론을 제기한다든지 이런 것 등이 사실은 형식적인 부분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자유로운 대화를 필요한데 어떻게 운영된다는 그런 형식적인 부분은 교육청이라든지 학교 단위에서 함께 논의를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전라남도 교육청 교육 지표의 1-1과 1의 10과 관련 있는데요. 모든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서 교사의 연수를 굉장히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별적인 교사의 연수보다는 그 학교를 이루고 있는 선생님들 간의 공동의 사고를 인해서 함께 집단적 사고를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더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정에서 학생 지원 방안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 지표의 3-1-36과 관련이 있는데요. 전남형 학부모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하실 때 학부모 원룰이라든지 전남 학부모 한마당 밴드 등을 해서
우리가 학부모님께 직접 이렇게 하세요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학교라든지 교육기관에서 아이들과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교육기관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이제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을 때 종단 자료를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좋은 계기도 됐고 또 학교 현장에 있으면서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조금 더 어떤 방안이 더 나을까 고민했던 게 여기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과 더 함께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학생들의 인지 능력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이라는 제목으로 온빛 교육심리연구소의 송순헌 대표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좀 생소하실 텐데요. 저는 이제 온빛교육심리연구소라는 연구소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정단연구하고는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남교육정책연구소에 2012년부터 근무를 했었고 2018년, 2019년 초창기에 전남교육정단연구 실무를 맡아서 진행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그 계기로 인해서 이렇게 좀 귀중한 자리에 이렇게 발표할 또 좋은 시간을 마련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많은 이제 정책연구소 관계자 여러분께서 이 전남교육정단연구에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들을 또 직접 경험을 하고 그 결과로 이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은 제가 가졌던 고민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영광이고요. 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많은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종단연구에서는 이제 학업 성취도 검사라고 하지 않고 이제 인지능력 검사라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학업 성취도라기보다는 인지적, 정의적, 신동적 영역을 모두 포괄한 학업 성취도라기보다는 그 중에 인지적인 영역을 주로 검사를 한다는 의미에서 아마 인지 영역이라는 그 검사 명칭을 붙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인지 능력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굉장히 다양할 것 같습니다. 학생 개인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겠고, 학생의 사회적, 경제적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의 여러 가지 영향들에 대한 요인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횡단적인 연구라든지 하는 그 여러 이제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런 그 배경 요인들이 사실은 좀 하나의 좀 일차원적으로 분석이 되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효과를 좀 규명하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책 모형을 사용해서 이것들을 좀 이제 미디어화된 분석을 통해서 좀 그 다양한 효과들을 좀 규명을 하고자 이 연구를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선행연구와 같이 여러 이제는 그 한국교육중단연구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도의 교육중단 연구들에서 이제 다층 모형을 활용한 여러 이제 학업 성취도의 영향 요인 등을 규명하는 연구들이 진행이 되어 왔었고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는 특정한 어떤 좀 연구적인 이론적인 관점에서 그 것들의 어떤 영향 요인을 규명하는 것들보다는 조금 이제는 다소 탐색적인 방법으로 이제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요인들이 과연 이제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역할을 규명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층적인 방법으로 어떤 것이 좀 학교에서의 효과일까, 그리고 어떤 것이 좀 학생 개인적인 효과일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성장이 나타나는가를 좀 중심으로 이제 좀 어떤 변수들이 그렇게 나타날까에 대한 좀 여러 가지 방법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연구를 구현하였습니다. 전남교육정단연구에서 활용된 그 패널 1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그리고 패널 2는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4년 동안의 자료를 탐색의 자료로 삼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는 그 기존의 이제 그 중단적인 방법이라기보다는 일정한 시점,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4학년 이후에 이제 중학교 1학년 이제 3년 후죠. 그때의
일종의 성장 정도를 가지고 일단 그 회귀 분석, 가중회귀 분석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어떤 변수가 좀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이제 회귀 분석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좀 그 변수의 후부분을 선정을 하기 위해서 좀 일종의 탐색을 수행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러 가지 이러한 좀 그 변인들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한 결과를 보시면은 일단은 뭐 학생 요인으로서는 이제 수업의 이해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일부는 이제 부모와의 상호작용 등이 이제는 좀 미미한 변수가 나타났고요. 이제 학습 전략에 있어서는 뭐 정교화라든지 조직화, 메타인지 같은 전략들이 특정 교과, 국어와 수학에서 이제는 좀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시연의 전략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는 의외의 것이 나타나니까 여러 이제 반복 학습들이 오히려 이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좀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학부모의 교육 지원이라든지 뭐 사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수학 교과에 한해서 조금 이제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학교 유형에 있어서 이제 다양한 학교 유형 중에 이제 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지역의 학생들에 대한 어떤 영향들이 나타났는데요. 근데 이것은 이제는 좀 원래 분석 취지하고는 다르게 이제는 그 회귀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결과이니만큼 이것을 좀 이제는 그 다층 모형을 위해서 좀 새로운 분석 모형 틀을 가지고 이 분석에서 이제는 유의미했던 변수들을 조금 투입을 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일단 다층 모형은 3수준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일단 1수준은 시간 차원에서 학생의 일단 성장에 따라서 두 번째 수준은 이제 학생 수준의 변수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은 그 학교의 수준으로 이렇게 위계적인 수준의 어떤 데이터 유형이라고 판단을 했고 이러한 그 유형에 맞게 분석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층 모형 이제 기본 모형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어떤 변수도 투입하지 않은 상황의 모형을 시작으로 해서 각 그 수준의 모형을 계속해서 이제 추가를 하는 방식으로 그 모형의 검증이 진행이 됩니다. 저는 이제 R 프로그램의 엘머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그 다층 모형을 분석을 했는데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모형을 계속 다 산출을 했지만은 여기에 뭐 상호작용이라든지 여러 또 다른 모형들이 추가적으로 됐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모형 그 중에서 지금 3A 모형 그러니까 시간 수준, 학생 수준, 학교 수준의 각 그 수준의 모형을 투입해서 산출하였던 모형인데 상호작용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각 수준에 투입한 모형으로 이제는 그 산출된 결과가 가장 이제는 그 설명력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그 모형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결과가 지금 다음과 같이 좀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국어 수학 교과에 대해서 학업 성취도를 했고 패널 1과 패널 2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총 이제 4가지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패널 1의 경우에는 이제 국어와 수학 그리고 이제 패널 2는 국어와 수학이겠죠. 가장 뭐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사실은 이제 그 시간에 대한 부분들 물론 이제 특정 교과 이제는 중학교 때의 국어 교과에 대해서는 일정한 그 성장이 좀 나타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조금 그 성취도 검사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수준에 있어서는 뭐 사교육 참여와 수업 집중도가 가장 이제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수업에 잘 집중할수록 그리고 사교육에 참여를 하는 학생일수록 사실은 그 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성별의 경우에도 이제 국어의 경우에 여학생이 더 이제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뭐 담임교사의 도움은 이제 국어교과의 패널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수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각 이제 학습 전략들이 이제 그 회귀 분석 때와는 다르게 이제는 크게 이제는 영향 요인으로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메타인지와 같은 경우에는 국어 교과의 경우만 이제 좀 한해서 이제 유의미한 것으로 이렇게 좀 나타났습니다. 사실 좀 관심이 있었던 것은 이제 개인 수준보다는 집단 수준이었습니다. 이제 학교 효과가 이제 학교의 유형 혹은 지역의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좀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아주 이제는 그 지역의 유형에 따라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은 이제는 오히려 이제 국어의 경우에는 이제 작은 학교일수록 좀 이제 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집단의 경우에는 동의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이렇게 높게 나타났고요. 수학의 경우에는 이제 뭐 동부권 학생들이 조금 더 성취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패널 2에서는 그런 이제 지역 유형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리하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좀 정리한 건데요. 여기서 지금 가장 위에를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제 그 기본 모형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이제는 그 학생 수준과 학교 수준의 이제 변산을 통해서 각 이제는 설명을 할 수 있는 비율을 나타내는 그 ICC를 산출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학생 수준이 가장 이제 높게 나타나지는 했지만 학교 수준도 예를 들어서 이제 전체를 1로 봤을 때의 국어 교과는 학생 수준이 이제 0.5 정도니까 51% 정도, 그리고 학교 수준에서는 약 10.8%의 이제 설명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론 이제 학생 수준의 그 설명이 거의 이제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학교의 차이에 있어서의 어떤 그 차이가 약 이제 10%에서 10% 내외로 이제 모든 교과에 걸쳐 나타나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이제 여러 아까 설명을 드렸던 뭐 수업 집중도라든지 아니면 강의 교사의 도움들이 좀 일부 교과에서 좀 한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보였는데요. 사실 이것이 어떤 뚜렷한 경향성을 사실은 나타내 보이지는 않는 것이어서 사실은 조금 더 이 변수들을 이제 유형화하고 확장해서 좀 다층 분석을 통해서 어떤 개인의 층위와 그리고 학교의 영향들에 대해서 좀 더 향후 연구를 통해서 더 이제 함의를 도출을 할 것으로 좀 하려고 됩니다. 아마 좀 제 연구에 조금 한계가 있겠지만은 향후에 이렇게 좀 학생 효과, 학교 효과들을 좀 이제 나누어서 좀 다층 분석을 활용함으로써 좀 더 이제는 실질적인 규명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션 1 토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장례 정리가 있겠습니다. 세션 1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해당되는 발표자와 토론자분들은 무대 위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션 1 토론 사회를 맡은 전남교육정책연구소의 김희수 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대부분 이제 중단 연구하고 관련된 연구 방법론이 주가되는 연구 주제들입니다.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지정 토론을 맡으신 세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교원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인 오영조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도 계시고 지금은 바로 이제 동강대학교에서 교수님으로 재직하신 동강대학교 김진철 교수님이십니다. 이번에 상당히 힘드시게 오신 것 같습니다. 조대 부속 여자고등학교 이효영 선생님이십니다. 잠깐 화장실 가셨나 보네요. 일단 오늘 토론, 이분도 오시면 바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방식은 저희도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세 분의 지정 토론자께서 좀 각각 3분씩 토론을 해주시고, 이 토론이 끝나면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께 한 2분 정도의 좀 질문을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정 토론자들께서는 주로 방법론하고 관련된 이 토론을 하시다 보니까 이 내용이 여기 참석하신 분들하고 약간의 좀 질적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이 계셔서 괴리가 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로우에서 2분 정도 토론을 듣고 지정 토론과 플로우에서 나온 의견 2개를 합쳐가지고 발표하신 분이 종합적으로
거기에 설명을 해주시는 걸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정 토론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준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게 발표한 것도 아닌데 엄청 떨립니다. 제가 이게 말씀드린 건 이 논문이 지금도 굉장히 우수한데 조금 더 개선했으면 훨씬 더 나중에 출판이나 나중에 많은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 간단한 의견을 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제 내용은 194쪽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 연구 문제에 관련해서 연구 문제가 3개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연구 문제 2와 3이 조금 비슷한 내용이 아닌가, 그래서 이걸 하나로 통합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연구 문제 1 같은 경우는 중학생의 자아 개념, 창의성, 학습 동기의 시간의 흐름으로 각각 이 세 변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셨어요. 그리고 이 변화의 개인차를 확인하셨는데 이 개인차가 존재하면 이 개인차에 관해 분산이 유의미하면 방금 다른 데서 분석하신 것처럼 성장 혼합 모형을 혹시 하시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확인하시려고 했는지 그 부분도 좀 언급을 해주셨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선행연구 변인간의 관계도 잘 정리하셔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세 변인 간의 종달적인 관계를 살펴보는데 그 사전 단계로 2개씩 묶어가지고 자기계기조차 지연으로 이게 어떤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본 후에 그 다음 단계로 요 구조를 검증해드렸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사소한 문제입니다. 이제 표 3-1 같은 경우에 왜 이 공변량을 공변이를 선정했는지 그 이유를 조금 왜 했는지 근거를 조금 더 들어주시면 이런 성별과 혁신학교 여부, 작은 학교 여부에 따라서 이런 세 가지 주요 변인의 성장 과정이 영향을 받을 만한 그런 근거가 있겠다. 이 내용 좀 들어가면 훨씬 더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크롬바 알파 같은 경우를 그냥 내적 일시도, 문항별 내적 일시도 이렇게 영어를 정리하시면 어떨까. 그리고 모든 이제 통계 기호는 이탈릭체로 다 하시는 게 조금 어떤 규정에 맞지 않는가 그 부분을 좀 한번 언급드려보고요. 이제 우리가 에이모스 부족 방정식을 사용하셨는데 그림 3-3에 보면 베리언스를 저 위에다 다 그대로 고정을 시키셨어요. 이미 이제 이 모형 조각은 굉장히 우수하게 나왔는데 이 고정을 해제해버리면 훨씬 더 나아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인터셉터 슬로프 사이의 공분산도 지정 안 하셨어요. 이것도 하면 훨씬 더 나아질 것 같거든요. 근데 뒤쪽에서 무서워하실 때 또 공분산을 지정하셨어요. 그래서 혹시 이게 의도된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지 저 조금 궁금했고요. 이제 그 다른 이제 기각계 다음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기술통계에서 웨이드와 첨도를 이제 하나씩만 보는 단별량 웨이드 첨도 정규성뿐만 아니라 이제 투별량씩 또는 다별량 정규성도 확인해서 이게 어떻게 됐는지도 보고하시면 조금 더 논문의 질이 올라갈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더불어 이제 변수 간의 이제 전체 구조의 측정 모형을 아주 적합하게 우수하게 모형 색깔도 나왔는데 각각 부인들이 하나만 있는 게 하이그램이 또 있거든요. 자개념도 여러 가지 한 4개 하이그램이 있고 학습 통계도 4개가 더 있는데 각각의 변인별로 부인 신뢰도하고 판별 타당성이 좀 있는가 이것도 같이 보고하면 훨씬 더 분석의 정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림 4-2에 보면 화살표가 다 나왔는데 2가지가 빠져있어요. 자아개념 변화에서 학습동기 초기로 가는 것과 창의성 변화율에서 학습동기 변화율로 가는 이 화살표는 원래 안 지정을 하셨는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이런 게 조금 독자 입장에서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질문 아니 그냥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확실히 한번 시작하면 길어지네요. 일단 김진철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2주 전까지
교육 장학관으로 있다가 전라남도 교육청으로 이제 파견 나와가지고 좀 봤었는데 제가 좋게 의장님 가셨네요. 내가 볼 때는 정책 개발에 있어서 엄청 중요한 이게 학술대이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 좀 많이 좀 반영 좀 해주십사라고 부탁 좀 드리려고 했는데 꼭 기록해가지고 오늘 토론에서 내년에 예산에 좀 많이 반영 좀 시켜달라고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우리 연구하신 분도 지금 1632명을 했는데 이게 대규모 데이터거든요. 그럼 전남교 대전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기관에 있어요. 굉장히 못했거든요. 이게 이런 것을 보면은 정확히 담당자는 모르지만 연구원님들, 연구사님들 그밖에 빅데이터 관리하는 팀들에게 의회에서 더 많은 배려와 애로사항이 있는가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원 좀 부탁드립니다. 꼭 좀 기록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저번 주에 발표한 토론자를 작성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전국적으로 지금 호남지방에서 대면에 학술대회는 전라남도 지금 이것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 학술대회가 한 10년이 거쳐져 있지만 올해는 사실상 오늘이 처음이고 그다음에 다음 달 27일 날에 대구가 있고 그다음에 겨울철에 서울하고 경기도가 있는데요. 전남이 처음으로 연달아 사실에서 자부심을 갖고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제가 이제 토론을 하게 되는데 이 논문은 아까 김재철 교수님이 KC 논문 2분의 1 정도가 중간연구 김재철 교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연구를 아까 설명하시면서 정보지수에 대한 변화에 대한 설명하다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냥 넘겼어요. 이 논문이 실은 그로우스 미스트 모델이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논문이거든요. 어려운 논문인데 연구자님이 굉장히 잘했어요. 촘촘히 잘했고 그다음 연구 방법론을 정확히 들어가서 했어요.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그 형식적 교육관의 가장 큰 특징이 학업의 그 변화나 또는 학업에 대한 관심인데 이 분야에 보면은 우리 주대하고 전남교육 대전하는 걸 적절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다시피 연구 방법론에서 상당히 어렵지만은 선진화된 최근 말하는 교육 심리학에서 말하는 측정 심리학의 데이터에서 핫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N 플러스 7.3이었는데 지금 이제 7.90까지 좀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그래서 좋은 연구 방법론에 대한 메소드를 적용했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제 어떤 시각을 보냐면 더 좋은 완벽한 논문을 위해서 좀 몇 가지만 보완시켰으면 쓰겠다라고 고치지 말고 해가지고 한번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분석에서 지금은 포스트 프라범을 해가지고 사후 확률 검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거 한번 집어넣고 쓰였고, 그다음에 연구 방법론에서 버티컬 스케일을 했어요. 수직적 척도 검사를 했는데 이것이 전라남도의 굉장히 큰 특징이거든요. 이거 하는데도 왜 했는다라는 걸 언급해주면 독자 측면에서 상당히 좋겠다는 측면이고, 그 다음에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적합도에서 터키 브리스 같은 거 다 이해가요. 근데 카이스키 검증은 실질적으로 500물만 살에 넘어도 거의 적합도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완해서 나온 것이 RMSE인데 RMSE는 실질적으로 상관계수에 대한 표준화를 해요. 굉장히 RMSE가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 보면은 0.052에서는 어셉트, 0.08까지는 수용. 어떤 일이 있어도 0.10은 넘어오지 않는데 1.0을 넘은 상태에서 수용이 되버렸어요. 이것이 하나의 데이터에 잘못된 웃기는가 붙자면은 리스트 릴레이션 할 때 나중에 이상치가 있는가 다시 한번 검사해보면 좋겠어요. 표 7에서 보면은 사례수를 취소 확률을 전 같은 스위스 학자는 대부분 5%라고 보고 어떤 학자는 1%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5%라고 같아요. 이거에 대한 내용도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이고, 그 다음에 교수님이 아까 말했다시피 이 N 플러스 7.4에서 굉장히 중요한 혼합률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정확한 분류예요. 정확한 몇 개의 분류를 두는가라는 측면을 보면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정보지수에 대한 변화의 그래프가 있을 거예요. 그래프가 누락됐어요. 그래서 아마 4개였으니까 4개에서 5개로 넘어간 상태에서 특히 BIC가 가장 낮게 나왔을 거란 말이죠. 그걸 그래프를 집어넣으면 더 좋겠다라는 측면이고, 그 다음에 다항몰시스인데 사실상 다항몰시스에 대한 영향력이라고 하는데 그 분리에 대한 영향력이죠. 영향력을 함부로 쓰는 건 아닌데 사실상. 근데 다항몰시스도 결국은 아이언 이항 리스트로 해석을 해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레퍼런스에 대한 상호감이 있으니까 이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승산비란 말이죠. 승산비는 학력이니까 오집이라고 하죠. 근데 이건 나오는 개념이 사후 확률에 대한 생존 확률에 대한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을 비율을 말하든지 몇 배로 해서 승산비 해석을 좀 다시 하겠으면 독자들한테 가독성이 더 좋겠다. 시간 오버하는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용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수대학교 여자고등학교 교사 이효영입니다. 일단은 제가 여기 참석하는 자리가 맞는가 싶을 정도로 너무 전문가이셔가지고요. 일단 제가 전화를 받았을 때는 교육 현장에서의 관점에서 살펴봐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고 교사 입장으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 현장에서는 학업 격차가 너무 심해지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2019년부터 기초학력 보장법을 제정하고 작년부터 이제 시행 중에 있고 제가 하필 이제 올해부터 기초학력 담당 부서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엄청 업무가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에서는 이렇게 기초학력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높아가고 있습니다. 전남 교육도 살펴보니까요. 다문화 학생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초학력 정책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기초학력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나와서요. 저는 연구자님의 연구를 딱 읽고 나서 정말 필요한 연구가 아닌가. 정말 지금 필요한 게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오센틱하다고 할까요? 이러한 자료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좀 충족시켜 주시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나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라든지 사교육 참여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저희가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많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긴 하겠지만요. 학생들의 인지 영역 성취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 특히 초등 시기에 담임 선생님들의 역할이 정말 크구나라는 것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국어 교과에서 선생님이 어떤 창의성이나 표현 능력을 높이는 다양한 학습 방법을 구사함으로써 초등학생, 특히 저희 읽기 능력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의 성취를 높이고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교육 현장에서 정말 연구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토론 연구 주제에 대해서는요, 간단하게 제가 그냥 학생 입장으로서 궁금한 것까지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먼저는 저는 설문지 제작이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설문지는 어떤 식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셔서 이렇게 제작을 하셨고 설문지 제작하는데 어떤 어려운 점이 있으셨는지 궁금했고요. 또 학생과 학교 병행에 있어서 지금 학교는 지역적으로만 하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나누셨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약간 국어와 수학만을 종속 변수로 사용하셨는데 이게 이유가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근거들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이걸 보고 활용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에 있어서 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구체적인 안내가 있다면 제가 보고 학생들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구나라는 것들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어서 또 이것을 결과를 투표로 시각을 하게 되면 학생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학습 전략들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연구자님의 학문적 성과가 더 빛나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플로어에 계신 분 중에 이 주제나 관련해 가지고 혹시 질문을 하시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 방법이라 다 힘들어하신가요? 원래 이런 실은
이 연구 방법론도 중요한데 여기서 알려고 하는 주제에 대한 거는 현장 선생님들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나온 종단 연구는 잠재 성장 모형이나 성장 혼합 모형이나 자충 모형은 종단 연구에 쓰는 거라 실질적으로 현장에 쓰신 분들은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다만 여기서 나온 예를 들어가지고 뭐 중학생의 자아 개념이 창의성과 학습 동기를 미친다고 했을 때 이 학습 동기 쪽은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오늘 연구는 아마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아까 토론, 지정 토론을 해주신 분들에 대해서 한번 발표자들께서 뭐 응답을 하셔도 되고 응답을 안 하셔도 되는데 응답하실 분이 있으시면 한번 응답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송수현 대표님. 네. 네. 이용 선생님께서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사실은 어떠한 관점으로 이 데이터를 바라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가장 고민거리였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는 연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학교 현장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가 사실은 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가능하다면은 나중에 이런 어떤 연구의 팀을 구성을 할 때 연구자와 좀 그 현장의 교사가 같이 이렇게 좀 팀을 구성을 해서 어떤 연구를 진행을 하면은 이제는 연구 그 현장 선생님의 입장에서 그 연구에 대한 어떤 관점을 계속 공유하고 그리고 이 연구자는 이런 것들을 정말 이제 구체화하고 이것들을 어떤 그 통계적인 수치로서 좀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그렇게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그 연구가 되면 어떨까 하는 좀 제안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이제 학교 효과들을 나타내기 하기 위해서 좀 여러 학교에 대한 정보들이 사실은 이 데이터에 충분히 좀 담아내지 않았다는 좀 반성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학교들에 대해서 작은 학교라든지 아니면은 그 지역 유형이라든지 하는 데이터들은 사실 포함이 돼 있지만은 이 학교들이 좀 연구 학교라든지 아니면 좀 학교의 좀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좀 정책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한 부분이 데이터 자체에 좀 포함되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좀 분석에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제 데이터 보완 때에 그러한 이제 학교에 대한 정보들을 이 데이터에 좀 충분히 포함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들에 대한 부분은 이 별도로 이 데이터에 어떻게 그 설문을 구성하였고 그리고 이 데이터의 기초 통계량이 어떻게 나왔는가는 이제 별도의 보고서가 이제 연차적으로 나오거든요. 그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아마 더 많은 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뭐 다른 발표자들께서 또 두 분이 언제나 저희가 발표자하고 토론자를 같이 옆에다 놔서다 그런지 비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시네요. 플로이에 한번 의견 있습니다. 학업 성취도에 국어 수학에 영향을 미치는 게 그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실제로 그 학교 수준의 효과들이 실제로 데이터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저는 이제 경남교육정책연구소에서 종단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데 전담 잘 모르니까 어디나 사실 동부, 중부, 성부, 서부로 나오더라도 분명히 지역차가 있을 텐데 그 지역차가 오지 않은 거 아까 데이터 수집에 또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데이터가 종단을 하면서 좀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그거는 이제 박사님의 요청을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종단자를 수집하고 이제 만들어갈 때 학교 부분에 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준에서도 이제 보시면 담임 교사의 도움이 되는데 이건 학교 수준으로 좀 개선할 수 있겠다. 그게 이제 국어에도 좀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하고의 그 관계 변수들이 여기는 정말 개인 바뀌었거든요. 이거 하나면 이런 변수들이 좀 더 다양해지면 학교의 데이터 수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역하고 혁신학교, 자문학교 이 정도밖에 없는데
이런 변수들이 학교 수준을 좀 변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좀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어떤 질문도 아니고 발표하신 데이터를 있어 개인적으로 종단자료 수집에 데이터 변수를 형성할 때 이런 걸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시간 관계상 세션 1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는 분들하고 토론 경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고 마쳤습니다.